2020년 개정 교과 교육과정, 특별히 보건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이 책을 받아서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면밀히 살펴드리고, 보건과 교육과정 공청회가 있던 날 저희가 일찍이 들어가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12시 반부터 이제 들어오게끔 이제 하였고, 이제 이렇게 이 책도 그냥 원래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 책을 그냥 공청회 하면은 이제 모두에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나누어줘야 돼요. 근데 이 제한을 엄청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제 받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공청회 자리에 이제 앉아서 진행하는데 한 보건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학부모들 사이에 이제 드나들면서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본인이 해주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책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책에 궁금한 점이 무엇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과 그런 이제 부분들, 잘못된 것들,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또 의견을 제출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시간에 한 보건교사라고 자기가 자칭하는 사람이 와서 어느 부분이 궁금하냐 하면서 이제 뭐 페이지에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뭐 살피면서 이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좀 경계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옆에서 이제 질문이 이제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그 질문 안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대답한다고 이제 여기저기 이게 페이지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WHO가 준수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내용들이 우리 이 보건과 교육과정에 실린 이 내용들이 타당하다,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인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성, 재생산,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이러한 이제 단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국가 법률이고, 또 정책 시 준수해야 되는 이제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의 템플릿이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 표준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보건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성관계 촉구 및 피임을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거기 공청회에 들어갔던 학부모님들도 있었고, 또 주변에서 듣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대답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는지, 자기는 아니지만 표준이고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부분들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지,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아이들에게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교육할 필요가 있느냐. 학교에서는 바른 교과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성을 지키고, 또 혼전순결의 그 중요성과 그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건강하게 배울 수 있는, 너무 지나치게 너무 선을 넘어서 아이들이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중간에 다른 학부모가 또 이제 대화를 이제 마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공청에 들어가서 그 보건교사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 분들에게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회방을 넣고, 또 본인이 왜 이 내용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타협하게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이제 뭐 법률과 WHO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끝까지 여기저기 이제 뒤엉키다가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공청회가 진행될 때 계속 옆에서 사람의 이렇게 그 감정을 계속 화가 나게끔 옆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하면 깐족거렸어요. 그래서 깐족거리면서 여러 사람들을 건들고, 여러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을 막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이제 나중에는 학부모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문제가 많다, 이 사람은 좀 그냥 경계하고 피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보건과 교육과정 이 책을 나눠주기까지 저희가 들어갈 때에 되게 많은 시간을 이제 끌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앞서 나눴던 그 영상의 내용들 안에, 제가 그날 그 영상을 찍는 날은 금요일, 토요일 이제 공청회를 계속 이제 다녀오고 나서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제가 영상 찍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좀 저녁에 또 찍고 했기 때문에 좀 잠잠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소리도 크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과 교육 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책을 저희가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거기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대자보가 그 앞에 붙여 있었고, 그 대자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본인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교원대 학생들이 붙여놨는지 아니면 뭐 전교조가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안에 그렇게 이제 붙여 있는 것들을 보고서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몰렸다가 이건 뭐냐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보건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공청회 자리에 가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막힘들이 있었다고 나눴었죠. 근데 이 부분들을 이 책 다 나눠주지 않았어요.
이 책을 그냥 다 나눠주지 않고 이 책에 대한 받기까지 거의 한 반 정도는 학부모님들이 못 받고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자면은 이 책을 받지 못하도록 거기 앞에서 굉장히 뭐 이제 저희가 딱 들어가는 것도 제재하고 이 시간 이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나 뭐 본인의 그런 소속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저희들의 그냥 신분과 인적 사항을 그냥 적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연락처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신분증을 요구하고 근데 그 전에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신분증을 총론할 때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신분증을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적고 근데 그게 이제 지역, 이름, 전화번호, 서명, 뭐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적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그렇게 적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그쪽에서는 신분도 안 밝혀, 이름도 안 밝혀, 그 소속도 안 밝혀. 그런데 이거는 적으라고 하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대자보 붙어 있고 교원대 학생들이 저희 들어갈 때 다 줄 서 있지. 그래서 저희 못 들어가게끔 이 제한 인원수 제한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또 거기서 막 서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책도 그냥 안 나눠주지, 신분 다 적으라고 하지, 신분증 제시하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딜레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하느냐고 감정소모가 많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사회자도 굉장히 기준 이하였고 본인이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엇박을 지르거나 명령을 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어르신들이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게 이제 공청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책을 너무 늦지막히 받은 거죠. 저도 이제 늦지막히 책을 받고 한 공청회 시작되기 한 15분 전에 받은 것 같아요. 원래 30분 전에 받아가지고 이걸 쭉 보면 우리가 정리가 딱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의견을 내야 될지 이게 명확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미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지 않는 이상 그걸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도착해서 이 책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책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볼 수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책의 내용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공청회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면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나눴고요. 이 책에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걸 책을 다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 내용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교과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냥 일반 시민들, 국민들도 이거 보았을 때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나누면은 이 책에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도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33페이지를 보시면은 2022년 개정 중학교 보건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중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내려가서 영역이 있고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이라는 대주제의 영역이 있고 이제 영역 안에 범주들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정서 정신 건강에 성 개념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 성역할이 왜 들어갑니까? 및 임신과 피임. 섹슈얼리티라는 단어와 성적 자기 결정권, 성역할, 임신, 피임 건강생활 기술에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중학교 보건과 교육과정 2022년 개정 중학교 보건과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섹슈얼리티, 성적 자기결정권, 성역할과 임신과 피임, 성인지 감수성 중학교 보건과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22년 36쪽입니다. 2022년 개정 고등학교 보건과 교육과정에 보면은 정서정신건강 똑같아요. 정서정신건강에 보면은 범주 내용 요소가 섹슈얼리티, 다양한 성개념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 건강, 재생산 건강 권리, 임신 피임, 성인지 감수성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이 내용들 내용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 내용 요소들 안에 있는 이 단어 안에 있는 뜻과 이 단어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은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무슨 교육과정에서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넣어서 가르치느냐 하는 말이 안 나올 수 있고 학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지 여러분 이해가 왜 언론이 그렇게 보도합니까? 왜 학부모의 이야기들을 바르게 담지 않고 왜 학부모가 얘기하는 그 의견과 학부모가 이야기하는 그것들은 하나도 담지 않고 왜 불찰과 뭐 방해와 뭐 보수 뭐 어쩌고 뭐 극우하라면서 왜 그런 것만 담아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합니까? 공정하게 언론이 나가야지 왜 언론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공청회가 이렇게 막무가내였고 막장판이었구나 라고만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말이 됐냐는 소리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보건교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뭐 WHO가 그렇게 했다, 뭐 법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이 내용책 안에 있는 챕터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교육과정을 적용시켜서 우리도 포준을 따르고 법률을 따르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이 WHO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제가 어제 그 에스더기도 운동본부에서 조영기 변호사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WH나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소수의 파워 엘리트들이 교묘한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럴듯한 단어를 법률 전문가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그럴듯한 단어를 사용해서 성독재 사회 그리고 선혁명을 구현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맞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이런 부분이 합당하고 옳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의 성 재생산 건강 권리 WHO 2011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 및 재생산 건강 정보에 대한 국제 표준 및 청소년의 권리 해서 뭐 성과 재생산 건강, 젠더, 섹슈얼리티 뭐 등등 나오고요. 그리고 성과 재생산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51페이지를 보면은 아동이 자신의 국가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이면 미취학 학생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동들에게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기 시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타인까지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미리 그때 배워가지고 그런 능력을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51페이지 보면 성건강 개요하면서 WHO 2011년도에 인간의 중심적인 면은 성, 섹스, 성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스. 이게 왜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영어로 들어가 있는 말 자체가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뜻 자체가 젠더예요. 젠더. 그리고 역할은 왜 들어갑니까? 역할이 왜 들어갑니까? 성적 지향, 에로티즘, 쾌락, 친밀감, 재생산 이런 것들을 포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굳이 교육 자료에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냐고요. WHO가 이거를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단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같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에로티즘, 쾌락, 역할, 섹스 이런 단어들이 왜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 영어로 여기 젠더도 써있어요. 젠더. 성 정체성.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이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거 아닙니까? 젠더는 수십 가지 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내용들도 충격적이에요. 이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써있는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쭉 보면은 이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게 지금 유네스코에서 이제 지향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이 이 책에다가 그대로 담고서 이 내용들이 타당하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 보건과 교과 교육과정에 넣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52쪽부터 쭉 보십시오. 52쪽부터 보시면 지금 9살부터 12살까지 학습 목표 9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에게 이거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치냐? 피임, 콘돔, 원치 않는 임신 예방법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성적 삽입을 하지 않는 것이 성적 삽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남녀 모두 콘돔을 바르게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하면서 피임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성적 삽입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9살에서 12살 아이들에게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에게 성적 삽입에 대해서 왜 얘기하죠? 그리고 콘돔에 대해서 왜 얘기하죠?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나이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나이예요. 이때는. 젠더 역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젠더 역할, 콘돔 또는 기타 피임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남녀 파트너의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걸 왜 가르칩니까? 콘돔, 기타 피임 방법 이런 거 결정하는 게 남녀 파트너 모두의 책임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피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젠더 역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끼리 나누게끔 하는 거예요. 토론하게끔. 깊이 생각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12살부터 15살 아이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남녀 콘돔, 피임약, 주사제, 임플란트, 응급 피임법 만약 올바르고 지속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12살부터 15살 아이들까지 올바르고 지속된 성관계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아닙니까? 그쵸? 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큰 장벽 없이 피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교과 과정에 담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콘돔이나 피임 도구를 구하는데 방해나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 이거를 왜 교과서에 넣습니까? 이걸 왜 교과서에 넣습니까? 방해나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볼 수 있다. 이걸 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성욕이 왕성한 청소년들이 결혼 상태, 성별 또는 젠더를 이유로 피임법, 콘돔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해서는 안 됨을 인식할 수 있다. 아이들이 그때 성욕이 왕성한데 젠더나 뭐 성별이나 이런 이유로 피임법과 콘돔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해서는 안 된대요. 거부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그런 성관계를 하게끔 유추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거를 막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접근과 그런 가르침과 그런 세상이 되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그러면 애들한테 그러면은 뭐 편의점이나 뭐 어디 뭐 가서 이런 거를 막 사도 괜찮게 하겠다는 거예요? 담배도 19살 이상만 살 수 있게 하잖아요. 성인도 아닌데 아이들인데 청소년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에게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15살부터 18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죠. 10대 엄마가 학업을 지속하고 마칠 권리. 10대 엄마가 뭡니까? 10대 엄마는 10대 때 아이를 낳는다는 뜻 아닙니까? 아이를 낳아서 학업을 지속하고 마칠 권리, 그리고 차별 없이 생식 건강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및 정책을 조사할 수 있다. 학교 재학 중 임신한 청소년을 배제하거나 퇴학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용들을 담아놓으면 애들이 우리는 청소년 때부터 성관계를 해도 되는 거고 아이를 낳아도 되는 것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너희 성관계 해도 돼 라고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문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HIV라는 이제 질병이 나오는데요. HIV라는 질병은 여러분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예요. 에이즈가 일으켜지게 되어지는 원인 바이러스인데 이 원인 바이러스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9살에서 12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 속에서 HIV 감염자는 페이지 55쪽입니다. 자신의 HIV 상태를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감염만 되어도 다 집에 다 넣어놓고 폐쇄시켰잖아요. 도시를 폐쇄시켰잖아요. 다 국가의 경우는. 근데 이게 지금 이 감염자를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 속에 둘 수 있게끔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이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데요. 인간의 몸 안에 살면서 면역 기능을 파괴시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전하고 그 바이러스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너를 지원해줄게. 지지하는 환경 속에서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IV 감염자를 위한 안전하고 지원받는 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감염자를 위해서 안전하고 지원받는 환경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 노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이걸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HIV 병이 무슨 병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증상은 없어도 바이러스는 활동하고 있으므로 체내 면역 체계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남에게 바이러스로 옮길 수 있다. 에이즈로 이행하는 단계가 된다. 결국 사망하게 된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건 존중합니까? 왜 이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왜 이거를 다 지지해 줘야 합니까? 또 인간의 생체 면역 세포들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며 인간의 면역 능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자가 자기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이 바이러스는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성적 접촉,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의한 감염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 동성애에 대한 감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성 간의 성접촉에도 이게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 HIV는 서로 다른 HIV 상태인 사람들을 함께 살면서 HIV에 감염될 위험 없이 성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왜 이거 가르칩니까? HIV가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가족 또는 성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HIV 감염자를 지원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2022년 개정 보건과 교과 과정의 책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책 이런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 학부모들한테 이 책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이 책을 늦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끄는 거예요. 분탕을 일으키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화 안 날 학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학부모여도 화가 나겠어. 나는 난 학부모가 아닌데, 난 학부모도 아닌데 화가 나는데, 학부모들은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시키는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겠습니까? 이걸 왜 학교에서 가르치냐는 거죠. 바르게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가도 학교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 아이들 혼란한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믿는단 말이죠.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그 호응과 반응이 얼마나 큰데요. 선생님이 틀려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선생님들도 피해자입니다. 선생님들도 이 교과 과정 안에 있는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교육 과정에서 내려오니까. 자, 그 다음 12살부터 15살까지 56페이지입니다. 출생하면서부터 HIV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도 치료와 지원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이제 HIV가 이제 타인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웃긴 내용이 있어요. 57페이지인데요. 맨 윗줄이에요. 이 핵심 내용이에요. HIV 감염자와 함께 그리고 감염자가 운영하는 단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말도 안 돼. HIV 감염자와 함께 HIV 감염자에게 지금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다니까요. 에이즈로 이행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지금. 근데 이 감염자와 함께 그리고 이 감염자가 운영하는 단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래요. 왜? 왜 그래야 되지? 그리고 HIV 감염자 또는 HIV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걸 왜 분석해요? 자신의 나라에서 HIV 여기 써있어요. 이렇게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왜 들어가냐고. 트랜스젠더가 교과 교육과정에 감염자로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왜 찾아봅니까? 왜 이런 걸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굳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HIV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래요. 그리고 HIV 감염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것과 관련된 성과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HIV를 포함한 성병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하면서 또 병에 걸려도 건강해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아이들에게 왜 이거를 콘돔 사용법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왜 여기다 담은 거예요? 이거 하겠다 이거죠. 여기서 이걸 하겠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보건과 교과 교육과정에서 이걸 지금 하겠다 이거예요. 이걸 넣어놓고서는 이걸 밀어붙이겠다 이거예요.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거, WHO에서 말하는 거, 법률이라고 하는 거. 자, 봅시다. 난리가 났었죠. 이 한혜진 정교조 보건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내용이에요.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이제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들이 이제 앞에서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고 시작했을 때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내용들을 볼게요. 2022년 보건교육과정 시험 및 총론 편제에 대한 의견 하면서 전교조 보건위원장 한혜진 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2022년 교육과정에서 2015년 교육과정과 바뀐 점은 민주시민 교육. 이 언급도 있었죠. 자유를 빼고 민주시민 교육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왜 자유를 뺍니까? 그리고 KBS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왜 자유자를 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죠? 본인들의 입장을 담아서 사상을 담아서. 그 다음 생태전환교육.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북극곰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잘못된 교육이에요.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 교육이에요. 이 생태전환교육 뭐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게 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압니까? 촛불 세력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촛불 세력 지금 일어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촛불 세력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탄핵시켰죠. 그거 지금 연달아서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정교조가 하는 거죠. 정교조 보건위원장 한혜진 씨가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 시대의 변화에 맞춘 변화의 핵심이 있다면서. 이걸 첫 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총론하는 날 정교조가 다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우리는 그 전날에 2시 반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제대해놓고서는 걔네들을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문 다 열어주고서 앞자리 다 차지해서 앉겠죠. 학부모들 들어가서 앉을 자리도 없겠죠. 왜 그럽니까? 왜 공청회에서 왜 정교조의 정교조가 와서 그렇게 막 하게끔 합니까? 공청회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해야죠. 왜 정교조가 와가지고 뭐 윤석열 탄핵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왜 이런 거 다 연결돼 있는 겁니까 이게? 65페이지입니다. 정교조 보건위원장 한혜진 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글이에요. 두 번째 단락. 보건교육에서 성교육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게 지금 WHO 말하는 거죠. 유네스코 말하는 거죠.
피임 교육을 포함하여 정확한 과학적 성지식을 포함한 적절한 시기의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관계 연력을 늦추며 위험한 성행동을 예방하고 정조를 강조한 교육은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위험한 성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피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고, 먼저는 피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적절한 시기의 성교육을 해서 이 청소년의 성관계 연령을 늦춘대요. 지금 늦추고 있습니까? 촉구하고 있습니까? 성관계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성관계 하게끔 지금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와 WHO에서. 옳습니까? 위험한 성행동을 예방한다고요? 지금 이 아까 뭐 HIV 그 질병에 대해서 지금 뭐 안전하다고 그 사람들 편이 되어주라고 하는 유네스코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정조를 강조한 교육, 이게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위험한 성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정조를 강조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분명한 자기의 성을 지킬 수 있고,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은 성관계하지 않아요. 바른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은 성관계 자기를 지키죠. 정조를 지키려고 하죠. 그거를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거를 이렇게 교육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되게 위험한 성행동을 만들 수 있다. 장난합니까? 이게 위험한 성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요? 저는 만약에 이런 교육, 정조를 강조한 교육을 받게끔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성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아,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가르치면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위험하게 자기들이 교육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정조를 강조한 교육이 위험한 성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정도를 강조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고,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이 순결을 지켜야겠구나, 이런 인식들을 아이들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가르쳐야지. 그거를 피임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 모두가 같이 감싸줘야 된다,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참나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면은 바른 정서를 가지고 바른 그런 정조를 강조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젠더나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이미 성인지 교육에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꼭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고, 장난합니까? 젠더나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이미 성인지 교육에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꼭 가르쳐야 되는 내용입니까? 학생들에게? 9살부터 12살? 12살부터 15살, 15살부터 18살 아이들에게 이 젠더라는 수십 가지 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까? 섹슈얼리티가 지금 왜 영어로 써있겠습니까? 왜 한국말로 안 써있어요? 섹슈얼리티가 젠더 정체성의 역할이에요. 성적 지향의 의미예요. 에로티지, 아까 나왔죠? 에로티시즘, 쾌락. 이런 뜻인데, 이거를 왜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이거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부적합한 단어들이잖아요. 이 젠더나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는.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꼭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법제화에 됐다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본인들 이 WHO와 유네스코가 여러분 틀리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따라갑니까? 무조건. 성적 차이와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고 평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개념이다. 평등이 들어갔죠. 평등. 이게 평등입니까? 그러면은 혼전 순결을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학교에 갔는데 이런 내용들을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애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 애들의 문화가 다 그래. 그럼 그 상태에서 그게 평등입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받는 그 차별과 그 아이들이 받는 그 모욕과 그 혼란과 그거 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아이들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평등입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그게 되게 옳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성교육을 영어로 번역하되 섹슈얼리티 에듀케이션으로 번역한다 하면서 성교육의 범위가 신체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폭력을 이거 다 틀린 말이죠? 성적 자기결정권이 뭡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소수자의 약자에 대한 배려의 내용, 이게 2015년 보건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소수자가 지금 누군데요? 약자가 누군데요? 지금 이런 교육을 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고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지금 소수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예요, 반대. 평등 얘기하면서. 그 다음 재생산 건강이라는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재생산 건강이 번역되기 시작했을 때 조금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면 아마 지금도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으로서 익숙해진 생식기 건강으로 해석되지 않나라고 아직도 마음속으로 생각 중이다. 하지만 재생산 건강이라는 용어에 대해 단순히 생식기계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의미라고 이해했다. 결론을 내렸죠, 본인이. 생식기계의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의미.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권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현대사회에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해요. 재생산권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게 1994년 카이로 국제 인구 대회에서였어요. 재생산 건강, 재생산권, 성건강, 성권리 등 이 용어가 낙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이 표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이 재생산권은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태아 생명을 죽이는 낙태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의도하여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생산권을 실현하는 방법도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왜 재생산권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이들이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도록 의도하도록 만들어진 용어를 교과 과정에서 배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고 사회 재면에서 생명 경시 사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재생산권이라는 교재는 교과서에서 제외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아니 학부모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 모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이제 차를 많이 지원해서 나갔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동참해서 그 현장에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략과 이런 그 보건과 교육과정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폐기하라고 해야 돼요. 이걸 수정하고 개정할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이거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총론에서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내용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문제들이 너무 많이 지금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 이미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과 엄청난 거짓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다 속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폐기되어야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다양한 성개념과 섹슈얼리티 폐기하라. 재생산권 권리와 임신 피임 폐기하라. 성 역할과 성인지 감수성 폐기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되어진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들을 혼탁하게 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끔 아이들의 성이 마음껏 파괴되게끔 만드는 이런 교과 교육 과정은 폐기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폐기되게끔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내용들을 같이 숙지하시고 또 학부모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이걸 너무 이제 편향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소리들이 외쳐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주변에 전파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내용들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좀 화 날 만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바르게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